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작품이 처음 등장하는 걸 봐도 힘들고 내신에서도 이미 안 건데도 분석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서지 않으니까 틀리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현대시 분석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주고 가려고 해요. 일단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용과 형식면으로 나눠져 있어. 그지? 그래서 문제도 구성되는 걸 잘 보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사실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형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팁 중에 하나는 선지를 먼저 봐요. 다 보지 말고 시간 단축하려면. 그래서 선지 보고 해당되는 시에 가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이 각각 우리가 이제 표현법이 뭐가 쓰였다라고 하면 작품에서 뭘 찾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거든. 그럼 그 표현법 중에서 해당되는 대상이 작품에 있는가를 가서 확인을 해. 그렇게 해서 찾으면 얘는 선지 보고 문제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게 돼요. 얘는 쉬운 버전이야. 그래서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형식 문제는 많이 안 냅니다. 줄어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지. 내용 파악하는 거. 자, 현대시라고 하는 애는 다 서정시야. 다. 자, 그래서 특정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시거든. 그지? 자, 인간이 감정을 드러낼 때 우리가 품사 중에서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품사가 뭔지 생각해 보자고. 연필 감정 드러나니? 그치? 그 드러나니? 안 드러나. 책상 뭐 안 드러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은 감정을 표출하는 품사 애들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애들을 봐줘야 되냐?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은 동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 제일 주의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게 얘네들이야. 그래서 품사 중에서 체언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를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크게 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 체언을 설정해놓고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서 읽어. 근데 시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시에 드러나는 시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이 시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봐줘야 돼. 얘를. 동사, 형용사를 봐줘야 돼. 그리고 그 동사, 형용사에서 내용 파악할 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자세한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걸 파악하려면 이 동사, 형용사가 주는 긍정의 느낌과 부정의 느낌이라고 하는 걸 찾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 범주 안에 어떠한 명사들이 들어가는가를 분리하는 거지.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시를 한번 봐보면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그러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둥글다예요. 둥글다. 가시나무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둥글다에 주의를 해서 봐야 돼. 참 둥글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니? 긍정, 부정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워 보여? 긍정에 가까워 보이지? 그러면 이 시에서 둥글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포함되고 있는 시어들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 어떤 게 둥글대? 열매가 둥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작품에 쓰인 열매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적 의미의 시어로 쓰였을 확률이 큰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가시나무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시어에서는 어떤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 뾰족한 거. 그치? 날카로운 거. 그래서 이연에 가서 보게 되면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해서 날카롭지만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하늘로 뻗어나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에 봐줘야 되고, 그럼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둥글다가 긍정이면 이거랑 반대되는 거잖아. 얘는 뭐겠어? 부정이겠죠. 얘는 부정적인 존재인 애들이겠지.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뿌리, 가지, 그리고 가시나무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시 전체에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둥글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존재가 시적 대상인 거잖아. 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시적 대상인 열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기준으로 파악해서 들어가야죠.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여기서 자 열매 앞에 여기 괄호로 묶어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묶어주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는이라고 하는 애는 알다라고 하는 알다는 동사죠. 그치? 자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 관형사형 형태로 관형어 형태로 들어가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서술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오면 괄호로 묶어. 자 관형어가 하는 역할은 뒤에 수식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애랑 같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런 중심 시어가 나와 있고 저 시어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 문장들 중에서 관형 절의 형태가 등장한다던가 저 단어 뒤에 서술어가 등장한다던가 하면 이 대상을 설명해 주는구나. 제 속성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익어서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열매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익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익고 나면 떨어진대요. 자 그럼 보자. 익는다 라고 하는 것과 떨어진다 라고 하는 동사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자 이거 라고 하는 것 익지 않았을 상태랑 익는 상태랑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나이가 든 거야? 익은 게 더 나이가 들었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뭐 해지는 거냐면 성숙해지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걸 누가 해? 스스로 해요. 자, 스스로 성숙해졌어. 성장했어, 얘가. 근데 성장한 뒤에 어때? 떨어진대. 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성숙했고 성장했고 남보다 더 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런데 그때 얘는 뭐 해? 떨어져.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는 살짝 상상력이 필요해요. 열매가 땅에 떨어졌어.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의 과즙, 과육이라고 하는 썩어 사라지겠지. 뭐가 남을까? 씨앗이 남겠죠. 그럼 씨앗이라고 하는 애는 결과적으로 다시 성장해야 되는 애잖아.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애는 이미 익은 상태야. 떨어지고 자기 걸 내려놨어.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씨앗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씨앗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성숙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이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둥글다라고 하는 긍정의 감정은 아, 요걸로 이어지는 거구나. 얘가 스스로 익어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해보자. 날카롭다랑 뾰족하다라고 하는 서술어 애들은 이거랑 반대되는 애였지. 그럼 이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면 얘네는 반대 의미일 거 아니야. 뿌리나 가지 같은 애들은 어때? 가서 보세요. 뿌리는 땅으로 파고들고 가지는 하늘로 뻗어나가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설정해놓고 거길 위해서 막 달려가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자기 희생적 태도야?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만 행동해? 스스로를 위해서만 행동하는 애들이지. 굳이 뿌리랑 가지를 나눠놓은 이유는 두 개가 같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뿌리는 땅으로 가고 가지는 하늘로 가. 여기서 표현상 특징을 하나 놓고 가보면 땅 같은 경우는 하강의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가는 건 상승의 이미지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될 때 하강이라고 하는 것과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되는 이미지인데 그럼 뿌리라고 하는 애가 내려가는 것과 하늘로 뻗어나가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그거 생각하기 전에 얘네 두 개가 열매라고 하는 둥글다라고 하는 거랑 크게 먼저 대조되는 뾰족하다, 날카롭다 이거 먼저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땅이나 하늘 같은 경우
경우는 다른 목표 지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이 열매는 뭐가 나지 않았다. 둥글다라는 소리랑 똑같죠.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러운 한 알의 능금. 자, 여기 능금 동그라미 치세요. 능금이라고 하는 애는 사과지. 자, 사과는 가지, 뿌리, 가시나무, 열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애야? 열매. 그러니까 여기에 능금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 능금이라고 하는 애도 둥글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져올 거고 스스로 익으면 떨어지는 성질을 가져올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능금이라고 하는 애는 자신을 먹는 이빨에도요 부드럽게 그냥 먹혀버려. 자, 먹는 자의 이빨에서 이빨은 어때? 뾰족하지? 날카롭고, 그쵸? 여기는 이빨 들어가겠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스스로 익는 존재죠. 근데 뿌리나 가지나 이빨이라고 하는 애들은 성숙하고 성장한 애들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숙한 존재가 자신을 향해 공격한다라고 해도 이 열매는 뭐 해? 포용해주는 거지.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 그대는 아는가? 이랬어요. 자, 그대는 체크해 놓읍시다. 갑자기 말을 걸죠. 그치? 저런 거는 표현법이야. 저런 건 표현법이야. 형식 안에 들어가는 애입니다. 일단은 내용 파악 먼저 하고 있으니까 저건 이따 설명하도록 하죠.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 자, 둥글다 체크하세요. 둥글다라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애가 지금 누구야? 열매, 능금 이런 애들이지. 그럼 얘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생성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서술어를 공유하고 있는 애들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생성하는 존재일까? 아까 전에 생각했죠. 스스로 익어서 떨어지고 나면 씨앗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그렇죠?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뭐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내용상 특별할 건 없고 표현상 반복만 해주고 있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가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능금 혹은 사과,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고 뛰어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내용 파악을 했어. 그럼 이 메시지를 자, 시인 입장에서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 형식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더 감명 깊고 인상 깊게 남게 하기 위해서 표현 방법을 쓰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라고 하는 거 내신 때 배웠어. 뭐랑 뭐야? 두 개 있어. 이거 두 개 들어가야지 시야. 안 들어가면 시 아니야. 하나는 운율, 그치? 두 번째 심사. 이건 기본적으로 써야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법들을 설정해준다는 거야. 그럼 표현법 한번 보도록 하죠.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해서 물어보고 있네. 자, 의문형어미 쓰고 있죠. 자, 의문형어미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의문문인가? 두 번째, 답을 알고 있는 서리법인가? 그리고 세 번째, 감탄이나 영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생각해봐야지. 자, 그랬을 때 쟤는 뭐야? 진짜 의문문이야? 서리법이야? 감탄, 영탄이야? 의문문이야. 그치? 의문문이야. 자, 그러면 얘가 질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어. 그럼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얘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답을 했으면 문답법이 쓰인 거고요. 안 했으면 그냥 의문형 어미만 쓴 거니까. 그치? 자, 의문문을 쓴다라고 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질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답변을 생각하게 돼. 그치? 그냥 길 가다가 자기 혼잣말하는 사람이 막 옆에 있어. 그럼 그냥 무시하고 가지. 근데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답변을 할까 말까를 떠나서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시나무도 향기로운에 나는 향기로운은 체크해놔야죠. 심상이라고 하는 건 시에 무조건 쓰이니까 뭐가 쓰였는지 찾아야죠. 현우야, 향기로운은 무슨 감각이야? 후각. 옳지, 잘했어. 자, 후각적 심상 쓰고 있네. 일단 심상을 썼으니까 얘는 시 맞다. 그리고 나서 땅으로 나오면 반복했네. 자, 반복해서 끝나면 안 되고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 눈치챘으면 얘가 시어 반복인지 시구 반복인지 문장의 구조 반복인지 문장 반복인지 봐야지.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찾을 필요도 없어. 이거보다 더 낮은 단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있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 자음 모음이지. 우리나라 말 자음 모음이 24개밖에 없는데 저렇게 길게 써놓으면 당연히 뭐든 반복되게 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음절이라고 하는 건 글자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들어가면 반복이 돼. 근데 음절 반복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시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어가 반복되고 있냐, 단어 단위냐, 그거보다 한 단계 큰 구단위냐, 문장의 구조가 반복된다라 그러면 얘는 보통 어미 반복이랑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어미라고 하는 애가 뭐뭐하고 뭐뭐하다, 뭐뭐하고 뭐뭐하다 반복되면 얘 문장 구조 반복이야. 오케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냐라고 물어보면 같은 어미가 반복되는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문장이 반복되는가라고 하면 얘는 말 그대로 문장에 쓰인 어미 단위보다 큰 애들. A는 B다 이렇게 하면 C는 B다 이렇게 하면 뒤에 서술어에서 어미보다 큰 단위가 하나 더 반복돼. 그럼 이건 문장 반복 정도로 해석해 주셔도 돼요. 봤더니 땅으로 해서 땅이랑 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제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반복된 건 아니라서 시어 혹은 시구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라고 보기에는 명사랑 조사 두 개 들어가 있고, 그치? 구라고 보기에는 아직 땅으로 해서 으로가 조사 어절 단위로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요것도 반복하는구나. 그리고 봤더니 땅으로 뿌리는, 하늘로 가지는, 날카롭고 뾰족하다, 파고드는, 뻗어가는, 얘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지. 그치?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 발견되면 하나 더 체크하세요. 짝으로 이루어져 있나? 짝수인가? 왜? 짝수면 뭐야? 문장 구조 두 개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 짝을 이루고 있어. 거울을 놓고 마주 보고 있는 형식이야. 그런 거 마주하다 대자 써서 대구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생각해야지. 그럼 얘는 대구법 쓰고 있지. 스스로 이거 떨어진다. 자, 떨어지다 이런 거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덥석 얘는 뭐야? 의태어. 음성상징어 쓰고 있네. 자, 의태어 쓰고 있어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얘는 시각적 심상 쓰고 있는 거야. 원래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애들은 유사한 음절 정도가 반복되거든. 근데 얘는 덥석해서 안타깝게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성어, 의태어에서 청각적 심상을 자극하거나 시각적 심상을 자극하거나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반복이 없어서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스런 하늘의 능금. 자, 그 능금도 체크해놔야지. 원래 우리가 문장을 끝낼 때는 서술어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얘 명사로 시행 종결해놨잖아. 그죠? 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1행, 2행, 3행에서 한 줄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행을 종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줄의 끝부분이 뭘로 끝났냐? 요거야. 이 한 줄의 끝부분이 지금 능금이라는 명사로 끝났으니까 명사로 시행 종결했다. 명사형 종결이지. 자,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면 어떠한 느낌을 주게 되냐면 우리가 말할 때 뒷부분에 나와야 되는 애를 생략시킨 거지. 그치? 생략시키게 되면 여기 명사의 내용이 강조돼요. 집중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읽을 때 좀 찝찝해요. 그러면 문학은 거기서 여운이라고 해줘. 그런 거. 그래서 내용 강조해주고 여운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자, 부드럽다 이런 건 촉각적 심상이지. 그대는 아는가 해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한테 말을 거네. 저런 것도 독자 입장에서는 읽다가 내 얘기하나 싶은 거지. 그대라고 해서 청자를 갑자기 설정해놨어요. 청자 설정해놓고 그대는 아는가 이래갖고 청자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쓰고 있죠. 자, 말을 건네는 어투가 튀어나오면 이 청자도 답변을 하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청자도 답변을 해, 그럼 대화체야. 근데 청자는 답변을 안 해요. 그냥 화자가 말만 건네고 있어? 그럼 그건 대화체까지 가지 못하는 거고. 자,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구어체거든. 구어체, 말할 때 쓰는 말투예요. 이런 거 쓰게 되면 친근감 형성돼요. 그리고 불러서 물어보지. 아는가? 이러고. 그럼 집중이 확 되겠죠.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 위에 이연 마지막 오행육행,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보통 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그리고 표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그 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에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주제로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밑에 대장간의 유형 나오는데 요거는 하지 않았니 우리? 한 기억 없어? 대장간의 유형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여기에다 이제 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자, 얘도 마찬가지 내용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자, 여기서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시어 앞에 엄청나게 많은 수식이 들어가 있네. 그치? 그럼 거기에 형용사, 동사부터 확인해 봐야지. 만들지 않아, 싸게 사, 마구 써, 내다 버려. 자, 여기서 쓰이고 있는 동사, 형용사, 서술어의 느낌은 어때? 부정적이야. 그렇죠. 이 부정적인 설명을 죄다 갖고 있는 애가 누구야? 플라스틱 물건. 그렇지. 이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써? 망가지면 내다 버려. 그럼 얘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 보자고. 많이 만들지. 그치? 그럼 얘는 대체품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가격은 어때? 싸. 그치? 그리고 공들여서 만들지 않아. 공들이지 않아. 내가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부정적인 거고, 어디서 뛰어내리고 싶대? 버스. 그럼 버스도 어떤 공간이야? 부정적인 공간이야. 자,
자, 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가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날 대체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 그지? 그리고 내가 싼 가격. 아무도 나에게 공들이지 않고 그냥 쓰고 내다 버리는 물건처럼 내가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자, 여기서 조금 더 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재밌게 내가 국어 공부를 하려면 저 시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저런 단어들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상황이랑 유사한 건가? 라고 하는 걸 비교해보면 조금 더 재밌어져. 버스, 왜 하필 버스였을까? 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했을까? 버스의 특징을 생각해보자고. 버스 운전 내가 해? 내가 안 해. 그쵸? 그러면 버스라고 하는 애는 내가 주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주체적인 방향 설정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애는 나 혼자 타고 있어? 아니야. 다수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 나만 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버스라고 하는 대중교통을 생각해보면 가격은 어때? 이용요금? 싸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라고 하는 걸 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앞에 쓸 수 있어? 정해진 정류장에 서야 돼. 얘는 정해진 곳에 세워주는 곳이야. 자, 그럼 이런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버스라고 하는 게 뭐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 옛날엔 기차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기차로 많이 비유를 했어. 근데 버스라고 하는 애도 내가 삶에서 죽음까지 가는 과정 중에 타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난 주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그리고 이용요금도 싸.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사는 거야. 특이한 거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리고 정해진 정류장에 세워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쓸 때, 내릴 때 타고 오르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데 맘대로 못 가.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힘든데 버스 타고 내가 이동해야 되는 삶도 힘든데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대. 나 말고 대체품이 너무 많다. 하긴 이렇게 버스 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다수가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거야. 대체품처럼 느껴지게 되고 가격이 싸고 그렇지? 아무도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고 공들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내 정류장 놓치면 누가 나한테 정류장 놓쳤어요 내리세요 이런 거 해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누가 나를 팍 대해. 그렇게 하면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사실 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인생을 쭉 진행하고 있는 거에서 스탑하고 싶다는 거야. 뭐 죽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꾸려나가는 그 중간에서 그냥 그만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자, 봅시다. 현대아파트 체크해 놓고요. 털보네 대장간 체크해 놔야겠지. 자, 털보네 대장간은 뒤에 서술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 찾아가고 싶대요. 그럼 털보네 대장간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얘는 털보네 대장간을 가고 싶은 거지. 근데 이 털보네 대장간이요 사라졌대요. 뭐 때문에? 현대아파트 때문에. 그럼 현대아파트는 어디 들어가겠어? 부정이 들어가겠죠. 자, 플라스틱 물건 현대아파트 버스라고 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얘네들은 문명의 발전, 근대화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애들이죠.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이런 애들이지. 이 사람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근대나 산업화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자, 바꾸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무쇠낫은 긍정적인 애죠. 무쇠낫. 자, 이 무쇠낫처럼 나를 만들고 싶은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담근대. 그러면 시우새도 긍정이죠. 얘처럼 달굴 거니까. 그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줘.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대. 자, 꼬부랑 호미도 마찬가지 되고 싶은 존재니까 긍정이고, 이 긍정적인 존재들의 특징을 가서 잘 보면 여기 딱 하나로 정리해놨어. 하나씩 만들어냈대. 얘랑 완전 대조적인 거지. 그치? 하나씩 만들어냈어. 그리고 누가 날 위해 땀을 흘리면서 두들겨 만들었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했으니까 걸리고 싶다니까 당연히 긍정이고, 소나무 자루, 송진 이런 건 호미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소나무 자루, 송진 이런 것도 당연히 긍정적인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장간 벽에 걸려 있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걸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긍정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어떤 때겠어? 플라스틱 물건처럼 취급받을 때겠지.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여기서 가던 길이라고 하는 건 버스랑 대응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가던 길이라고 하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자, 가던 걸 멈추고 뭐 하고 싶대? 걸려있고 싶대. 그럼 걸려있고 싶은 건 긍정이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가는 것과 걸려있는 것 중에 이 사람은 걸려있는 걸 훨씬 더 긍정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가는 건 보통 어딜 가? 길거리를 막 가는 거지. 근데 걸려있는 건 뭐야? 소속되어 있는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그것도 털보는 대장간 같이 나에게 온 힘을 다 쏟아주고, 그렇지? 나만 바라봐주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환경에 뭔가 소속되고 싶은 거지.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그럼 대장간의 유혹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져서 소속되고 있고 싶다라고 하니까 개인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도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이제 형식, 표현사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문장이 되게 길지. 그치?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를 한 호흡이 사람이 숨 쉬고 읽게 되는, 숨을 한번 이렇게 쉬게 되면 말할 수 있는 호흡량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한 호흡량에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어.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숨이 가쁠까? 넉넉할까? 가빠요. 그러면 숨이 가빠. 그럼 읽을 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 운율 설정 해줄 때도 신경 써서 쓴 거야. 이 짧은 구간을 읽는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짧게, 그러니까 이 짧은 공간에 많은 글자를 집어넣어준 애들은 본인이 힘든 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표현하는 작가들 중에 달리는 장면을 넣어놓고요, 엄청 호흡을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쓰게 해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읽으면 내가 뛰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 사람도 일종의 그런 거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짧은 호흡 안에 글자 수를 많이 때려 넣으면 힘들어요, 읽는 사람이. 자, 현대 아파트,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나라고 하는 애는 시에서 화자죠.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놓고 있어.
시들은 시적 화자를 숨겨놓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거기 봤더니 뛰어내리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해서 뭐뭐 하고 싶다가 지금 2번 나오죠?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반복하고 있네요. 자, 지금 얘는 어미지. 그치? 이거는 문장 구조 반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얘가 지금 뭐뭐 하고 싶다라 그래서 소망을 반복하고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놓고 있는 신거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이글거리는 건 뭘로 느끼니? 시각. 그래서 거기 시각적 신성도 쓰고 있고요. 시우새처럼 해놨네. 처럼 체크해놓고 직유법도 쓰고 있고. 나를 달군데 달구는 건 뭘로 느껴? 촉각. 모루 위에 별이고 스토리에 갈아서 10%는 시각적 심사. 색채어 쓰고 있죠. 그다음에 뭐 직지사 해요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린다, 떨어져 내린다 이런 거는 하강의 이미지 쓰고 있고. 똥덩이처럼 했으니까 거기도 직유법 쓰고 있고.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대장간벽에 걸리고 싶다 이래서 걸리다 라고 하는 단어 반복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미 반복하고 있네. 자, 그러면 옆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사실 고1, 고2 문제를 이렇게 보면 선지만 봐도 답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일단 43번 가서 보세요. 너네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나오지? 반복 동그라미 쳐. 운을 형성하려면 제일 기본이 뭐야? 반복이야. 모든 시에는 반복이 드러나요. 그래서 가시고 나시고 다시고 할 거 없이 모든 시에는 반복이 드러나.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반복되고 있는 것이 통사구조인지 확인하면 돼. 통사구조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미 반복되는 거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미 있는 데만 가서 보세요. 가에 보면 날카롭지만 뾰족하지 뭐뭐 하지만 반복되지.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하고 싶다 반복되죠. 그럼 저거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43번을 봤을 때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근데 형식상 특징에서 반복이란 단어 나오고요. 심상이란 단어 나오면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그게 공통점일 확률이 제일 큽니다. 모든 시에는 운율이랑 심상이 쓰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자연물에 감정이입돼 있다 그랬지. 그럼 의인법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가 나와 있으니까 자연물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시에서 자연물 확인해 주시고 그 자연물에 의인법이 쓰였는지 확인을 해봐. 그리고 감정 드러났는지 마지막에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은 찾기가 수월해요. 소리 관련된 애들만 쭉 찾아주고 한 가지 더 의성어 쓰인 거 있나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채어 대비 나왔지. 색채어가 대비되려면 최소 2가지 색깔이 등장해야 돼. 빨간색이랑 등장하면 대비 아니지.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색깔이 등장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계절의 흐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시간 흐름이 드러나 있는가,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시어들이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시면 44번이랑 45번 같은 경우는 결국 내용 확인 문제야. 너네 45번 같은 경우 별표 쳐놔. 저기 보기가 주어져 있죠. 보기는 문제 풀 때 읽을 필요 없어요. 언제 읽어? 시 보기 전에 읽는 거야.
얘는 시를 해석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시를 다 읽은 다음에 보기를 보잖아? 그러면 정답이 헷갈려. 그래서 오히려 보기는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시 본 다음에 결국 요즘 트렌드는 보기는 시간 끌기 용이야. 밑에 봐봐. 자, 보기가 나와 있는데 밑에 선지에 저기 1번에 열매, 2번에 스스로 먹힐 줄 아는, 3번에 모든 생성하는 존재, 4번에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5번에 꼬부랑, 호미, 송진 이런 거 나와 있지. 걔네들 작은 따옴편에 들어있죠. 그럼 본문 내용이란 소리거든? 그치? 그럼 본문 내용 나와 있으면 내용 문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 보기를 줄 때 내가 올바르게 시를 해석을 잘 했으면 내 해석이랑 대조되는 보기 줄 수 있을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 그럼 그냥 시 해석만 명확하게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보기 안 보고도 내용 확인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용부터 봐. 선생님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보기 잘못 해석한 거야. 보통. 시 내용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보기 내용이 그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럴 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